대선 후보 TV 토론은 자기네들의 그 수준을 고스란히 들키는 토론이었지. 수준이라는 것은 잘 모르는 사람도, 잘 아는 사람도 그냥 보면 알게 되는 거야. 왜? 표정들을 보면 알잖아. 이재명은 사람을 바라보고 카메라 보고 당당하게 하는데, 의젓하게 하는데, 그들은 바빠 뭘 읽고 뭐 옆을 보고 눈을 껌뻑거리고 표정이 막 이상하게 슬럭거리고 이러는 게 그냥 보면 알아.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몰라도 돼. 그냥 저기 나와가지고 분수에 안 맞는 옷을 입고 나와서 개기는 느낌? 이재명한테 이준석이 자기가 당한 거를 자기가 느꼈거든. 그리고 이준석은 자기 딴에는 중요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이재명은 그냥 단칼에 잘랐잖아. 너무 단순하고 극단적이고 깊이가 없다는 거를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해버렸잖아. 그렇게 해가지고는 무슨 정치를 하느냐. 얘야 공부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어린애 다루듯이 그렇게 가르쳐가면서 그래도 상대방 후보니까 예의는 지켜주면서 그냥 끝까지 끌고는 가줬지, 이재명이. 그렇지만 이준석은 지가 당하고 나와서 창피하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들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자기가 떠든 것만 자기 기억에 남고 사람들이 그것만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가 잘했다고 막 자랑을 하고 그리고는 이재명이 한 말은 궤변이다. 자기 딴에는 그렇게 덮으려고 하지만 정말 그런 애송이가 어딨어? 말하는 투 하는 거 하면 아이고 어디다 써먹어 저런 애를. 그래놓고는 지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의 꿈을 이뤄서 하버드까지 갔다가 뭐 했다, 당대표도 했다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 우리 국민 모두가 그런 꿈을 꿔야 되지 않니? 미쳤어? 왜 그런 꿈을 꿔? 그게 좋은 일이 하나도 아니고 저 하나도 행복하게 안 보이는데 왜 그런 꿈을 꿔 사람들이? 지가 행복하고 진짜 멋쟁이고 정말 아들 하나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몰라도 아이고 돈 들여서 공부시켜 놓으면은 저렇게 엉덩이 뿔난 녀석이 태어나는구나. 괴물을 만드는 거구나. 공부 과외 안 시켜야 되겠네. 거꾸로. 우리나라 교육이 이게 뭐고 어떻게 돌아가서 저런 괴물들이 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입만 살아가지고. 근데 그 입이 이론이 안 맞아주니까 가슴과 머리와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 그 시대와 국민들의 정서와 다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 하나도 같이 리듬이 안 맞아. 그러니까 그 엇박자를 놓고 있는 그런 애를 보면서 그래도 참을성 있게 이재명이 화 안 내고 약간 짜증은 나지만 끝까지 대꾸를 해줬다는 게 그게 신기한 일이지. 아니 어디서 뭐 이런 애가 들어와가지고 정치를 한다 그래? 뭐 이런 느낌이잖아. 다른 사람들은 뭐 더 할 말도 없고. 이재명이 왜 이준석한테 질문을 안 하니? 사람들이 대충 잡아서 50% 하고 5% 하고인데 그 뭐타로 질문을 해가지고 깎아내릴 게 뭐가 있어. 하나도 관심도 안 가는 거거든. 이준석이야 자기가 이재명을 깎아내리려고 별의별 질문을 해대도 이재명은 그런 거 할 필요 없는 거잖아. 그냥 자기 방어만 잘하면 그냥 그대로 괜찮은 건데 일부러 뭘 어필하려고 그래도 시간이 안 주잖아. 못되게를 굴잖아. 지네들끼리 공격하고. 권영국은 예의는 좀 모자라 하는 태도가 너무 과격은 했지만 그걸 고맙게 여기는 사람들은 있지. 이재명이 입에 안 올릴 말을 대신 다 해준 거잖아.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도 그랬잖아. 권영국 그 사람 보고 외로운 사람이라 그랬는데 외롭지 않다고 혼자 따라가는 거 아니라고 쓱 편들어주고 그래서 그나마 그렇게 보면서 아직 다 잘하지 않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정치인들이지만 결국은 그들이 나와서 이재명을 빛나게 해주는구나. 이재명은 아무것도 안 하도 그들 때문에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깎아먹지는 않았거든. 근데 지네들은 다 깎아먹었어. 안 나오니만 못하게 깎아먹었어.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러고도 그들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정말로 웃기는 일이 되는 거지. 이재명은 오히려 그쪽 지지자들 감정 안 상하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니까 모두가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자제를 많이 했다고. 잘난 척 안 하고 웃기지도 않는 애들인데 그러면서도 다 받아줬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자격지심, 열등감에 불타올라가지고 질투에
그게 그대로 보이는 거야. 이준석 얼굴에선. 감추지를 못하더라고. 좀 노련해져야지. 이제 나이가 뭐 이제 35이니까 앞으로 우여곡절 겪어서 자기 나름대로 좀 성숙해지면 부끄러울 거야. 이번 이런 거 나중에 돌려보면 지구멍 찾을 그런 토론이었어. 사람들이 여태까지 이재명을 지지도 하고 비판도 하고 또 연구하고 이재명의 그 모든 역사라 그럴까 그 사람의 발자취를 들여다보게 되니까 보수도 그렇고 보수 언론인도 그렇고 민주 이쪽 언론인들도 그렇고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알게 됐잖아. 그래 놓으니까 특별한 어떤 이야기를 안 들어도 이재명의 그 말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거기에 진심이 묻어 나오잖아. 진정성을 느끼잖아. 그러면 자기네들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야. 그 공감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 자기가 그만큼 따라 올라온 거야. 그런 사람들이 그만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감동이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그런 감동을 느낄 자격이 없어서 못하는 거고. 그 구구절절 가슴을 치고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살아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것만 생각해봐. 너무나 감업할 일이다 그러잖아. 감업이 감동해서 읍소하고 운다는 거지. 결국은. 그게 절로 흘러나와. 많은 사람들이 유세장에서 느끼는 감정이지. 근데 유세장에 안 나가고 비디오로만 보고 막 이러다 보면 조금 늦게 오지. 그래도 계속 쌓이지, 그게. 유세장에 나가서 한 번만이라도 직접 가까이에서 들으면 또 다르대. 굉장한 감동이 온대. 그렇게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각본에 쓰여진 대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비를 줄줄 맞으면서 안경에 고인 빗물을 닦아가면서 자기를 지원하고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이재명도 절을 안 하고 싶겠냐고. 그런 모든 게 거기에 같이 흐르는 거야. 마음이 흘러. 감동의 물결이라는 건 놀라운 거지. 저들은 그런 것에 그런 물결을 타기가 무서워. 왜냐 자기네들이 무너지기 싫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역사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 정치사를 공부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거든. 이런 정치인 하나 나오기를. 그래서 감격스러운 거지. 눈에 보이지. 눈에 안 보이면은 기다리고 찾고 또 좀 자포자기하고 이러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싹이 텄고 그게 자라고 그리고 진짜 가능하게 우리 눈앞에서 이게 펼쳐지잖아. 꽃이 피잖아. 그럴 때의 그 감격 그런 것이 나이 든 그런 사람들도 역사학자들도 다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폭 쏟게 되는 거지. 그 마음을 알아. 그 사람은 굉장히 오랜 동안 조직도를 짜가면서 연구를 하고 정치 조직도 정치인들은 어떻게 커야 되고 모든 이 인성을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한다고 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누가 가능성이 있고 없고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인성을 볼 수 있게 되잖아. 그 사람이 어떤 체험과 경험 속에서 정말 살아있는 정치인이 돼가고 있는가. 기교만 부리는 게 아니라 삶 자체 그대로가 성장해가는 그런 사람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흥분이 안 되냐고 흥분되는 거거든.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제 기회가 온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야. 이준석이 질투에 입도 찌그러지고 얼굴이 막 이렇게 말할 때 그러잖아. 그게 김상욱도 그랬는데 김상욱도 이재명을 지지를 했는데 김용남, 이준석 그 개혁신당에서 요번에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잖아. 김용남 그 사람도 무대까지 올라와서 이재명 지지 선언하고 그러자마자 허은하도 지지 선언하고 그게 자기 당에서 다 나온 거잖아. 양양자는 저쪽 국힘에 가가지고
대선 후보를 뛰다가 그러니까 거기는 풍지박산이 난 거잖아. 자기 당은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입이 실룩거릴 수밖에 없지. 얼마나 이재명을 향한 질투가 극심하게 타올랐을 거야. 김상욱이 이재명한테 가느냐 이준석한테 가느냐 막 이러면서 좀 재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 근데 아예 뭐 이준석은 아니다 싶고 아예 민주당으로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아무도 안 오고 오히려 다 나가버렸으니까 그런 판국에 토론을 했으니 쌈탁처럼 구른 거지. 지가 어린 것이 자기보다 한참 어른들한테 예의가 없다고 그러니 말이 돼? 지가 예의가 없어 놓고? 그런 애야. 정치를 잘못 배우면 그렇게 돼. 아무것도 공부도 안 한 애를 비대위원장인가 당대표로 시켜버리면 저렇게 지가 뭐 좀 잘나서 그랬는 줄 착각하고 저렇게 된다고. 그러니 제가 예의를 운운해? 싸가지가 없으면서. 전에 싸가지가 뭔지 설명해 줬지? 김영태는 이준석 같이 그 정도도 안 돼. 될 수가 없어. 김영태는 지금 지네들이 불이기 좋은 사원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젊은 애 빠리빠리 왔다 갔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애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도 약간 옆으로 삐지니까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골칫거리지. 근데 이준석처럼 그 정도도 안 돼. 왜냐? 온전한 마음을 가지면 그런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런 자리에 안 올라가. 쥐기현은 이제 쥐기현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에 하나 터진 거잖아, 슈리탄이. 쥐기현 때문에 우리도 다 들키는 거 아니야? 이러고서는 야 빨리빨리 쥐기현 잘라내고 덮자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다들 자르고 꼬리 자르고 그래봤자 누가 혼자 죽어. 그래서 나 혼자 안 죽어. 그쪽 팀은. 김건희부터가 니네들 나 지켜준다고 보호한다 그러더니 이게 뭐야? 그러고 캐비넷 다 열어버릴걸. 복수에 불타서 이제부터 나오는 거는 김건희한테서 나오는 거야. 김건희가 니네들이 나 보호해준다고 약속해놓고 이게 뭐냐? 그러고는 깽판을 놓을 거라. 나만 당할 것 같아? 그거지. 싸가지 이야기를 전에 한 번 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싸가지가 뭐냐고 네 가지가 뭐냐고 자기들끼리 막 말을 하는데 그게 인의 예지 네 가지가 없는 거야. 인의 예지가 없으면 누구한테도 믿음을 받을 수가 없어. 신뢰가 안 생겨. 그래서 싸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네 가지를 자기가 얻어내야 되는 거야. 공부해서 거기까지 가는 거. 인의 예지. 35세 그걸 기대할 수도 없지. 40은 넘어야지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보이는 거거든. 아주 좋게 말해서 그래 너 지금 아직도 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한 거는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다시 잘 생각하고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말해주면은 그나마 가장 잘 봐주는 거야.